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한덕수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함께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뉴스는 지금 한덕수를 중심으로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덕수가 지금 미디어의 초점입니다. 자, 한덕수라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아무래도 호남 출신, 전북 전주 출신인데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아주 신의 한 수란 카드,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놀라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금 언론들은 다시 한번 한덕수라는 이 보석을 골라낸 윤석열 당선인의 해안에 탐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찰떡궁합, 어젯밤 두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면서 3시간가량 이 차기 정부 구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이야기한 것은 차관 인사는 장관에게 책임을, 권한을 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였고 두 사람은 공감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장관에게 이 부처 고위공직자들 인사권을 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장관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국장 무슨 실장까지 다 인사를 해버리면 장관이 뜨뜨미지근하게 계속 뭐가 실패하면 도망갈 궁리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국장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이 되겠습니까? 반면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이 철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냈습니다. 이런 경력을 지닌 사람도 찾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과묵하고 일벌레라는 이 한덕수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상 문제입니다. 한미 FTA는 물론 과거 이 김대중 정권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 영화계가 이 미국 영화 이 개방 스크린 쿼터제 이것 때문에 막 이 유명한 감독 배우가 삭발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싸운 사람이 한덕수였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같은 문제는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고 해도 열린우리당에서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한덕수가 총대를 메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미대사로,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로 3년간 일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과거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아주 특이한 경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외제차를 타는 처음의 한국 장관급이었다는 겁니다. 자,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기 색깔 목소리를 잘 내지 않지만 통상 이 분야만큼은 달랐습니다. 시장 개방,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산다. 자, 과거 스크린 쿼터제 이야기할 때는 미국 영화가 들어오면 우리 영화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에서 아카데미 상을 받습니다. 자, 일본 문화 개방할 때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사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게 개방의 철학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한반도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개방을 해서 경쟁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따면서 이런 개방론자의 철학을 가진 겁니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한미 FTA를 성공하고 심지어 이 통상교섭본부장 때는 98년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 노력을 알리겠다며 관용차를 스웨덴 사브 차량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직접 차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장관급 관료가 수입차를 관용차로 탄다? 김대중 정권인데?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용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통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낙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도 샌드위치 대화를 했다고 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생각, 포퓰리즘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자, 문재인 경제정책의 대수술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 172석 때문에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서민이 어려졌다. 이 말에 동조합니다. 아니, 더 이상 갑니다. 자, 섣부른 목표는 좋지.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하고 뭐, 이거, 반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빈부격차는 급속히 커졌습니다. 이게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잡는다. 또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빚내가지고 포퓰리즘 돈 뿌리는 데 선수들입니다. 이재명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 성남시는 우리는 망했다. 돈 못 갚아.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반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긴축재정, 그러니까 이 빚내는 걸 싫어합니다. 나라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느는 나라가 있느냐. 이게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생각입니다. 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고 돈 뿌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외국 나간 이유가 이럴 겁니다. 이건 뭐 돈 벌어봤자 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나라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또 하나, 재건축을 풀고 원전을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과 찰떡궁합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73세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입니다. 게다가 기록도 많습니다. 지금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2번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이죠. 영의정을 2번 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번째입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백두진, 김종필 3명이 국무총리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후에 와서는 고건 총리가 2번 했습니다. 5번째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되는 겁니다. 5번째로 총리를 2번 한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재수한다. 2번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대단한 15년 전 노무현 정권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는데 또 한다. 73세? 여러분 뭐 이 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윤석열과 한덕수의 궁합이 지금 다시 비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 뭐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힘들 겁니다. 만약 한덕수 정도의 사람을,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인사청문회 굉장히 빨리 통과됐습니다. 그때 이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 하는 박병석이었고 그때 민주당 간사가 송영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15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신의 한 수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